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의 미국이 어떤 프로그램인가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의 미국은 로스앤젤레스의 라디오 서울 방송에서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많은 그 매체의 여러 뉴스들을 쭉 종합을 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미국에서는 한국 관련 뉴스도 당연히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살고 계시는 많은 그 한국 분들이, 한인 분들이,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한인을 포함해서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군다나 이제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고 미국의 움직임도 대단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이 오늘의 미국이고, 그리고 저는 그 유튜브에서는 오늘의 미국 당일 방송을 그대로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는 위켄드 에디션이라고 해서 한 주일에 가장 중요했었던 미국에서 보는 시각이지만 그게 곧 세상 돌아가는 추세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런 내용도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금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도 전해드렸었고요. 2020 미국 대선이라는 그런 섹션도 따로 마련을 해서 13번째 지난주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지금 그 코비드-19,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완전하게 예측하기는 상상하시는 그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미국에서의 사상자 숫자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건강 뿐만이 아니라 경제에도 너무나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섣불리 단언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시점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미국, 영국,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세계의 중요한 매체, 독일, 프랑스의 주요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는 과연 이 사태를 어떻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지를 쭉 정리를 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 코비드-19,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사태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이 어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에서 연방 상원의원 가운데서 처음으로 랜드 폴 상원의원, 공화당 소속이지만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이 랜드 폴 상원의원이 본인이 이제 확진자다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랜드 폴 상원의원은 누구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을 만났는지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랜드 폴 상원의원 같은 사람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스스로 격리하고 있는 도중에 사망한 사람들도 있고, 이제 의사들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숨지게 하느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모든 사람들을 다 테스트를 해서 막겠다, 걸리지 않게 하겠다. 이 내용은 포기한 것 같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감염되지 않게 하는가, 그 부분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뉴욕시에서는 지금, 뉴욕주에서는 1시간에 1명씩 사망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미국에서는 지금부터 피크가 30일 안에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시아에서, 중국에서 처음에 발생했지만 아시아가 미국보다 안전하네, 이런 얘기들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경제에 대해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까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소설을 쓴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bankruptcy라는 것, 파산이라는 것은 딱 두 종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갑자기 오는 것과 서서히 오는 것. 어쩌면 서서히 오는 파산, bankruptcy 같은 것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 반대로 갑자기 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겪는 경우가 많으니까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의 경우는 어떤 쪽이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이렇게 갑자기 미국의 경제가, 세계의 경제가 거꾸러지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현재의 그 상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국제무역, 또 그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미국과 이웃인 그 아래의 동네인 멕시코, 위의 동네인 캐나다와의 우리 당분간 아주 급한 것 이외에는 그만하자, 거래를 그만하자 해서 이제 뭐 화물 같은 것, 그 칼고 같은 것이 당장 한 20% 정도는 줄어들었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 뭐 미국과 멕시코, 미국과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좀 남미요, 캐리반 이쪽도 다 마찬가지고 라틴 아메리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조업 지수가 줄어들었죠. 중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은 이제 조금 다른 케이스로 그 분리를 해야지 되겠습니다만은 노르웨이 같은 나라도 2월 달에 실업률이 2.3%였는데 지금은 5.3%라고 하고요. 유럽을 보면은 모건 스탠리의 분석을 가장 많이 그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유로존의 2, 4분기의 GDP가 1년 전보다 12% 내려갈 것이다. 나비야. 네. 미국은 더하죠. 골드만삭스가 2, 4분기에 미국의 GDP가 24%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그 정치인들에게 지금 빨리 큰 지금 뭐 1조 달러, 근데 이것보다 더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정도의 경기 부양안을 해주지 않으면 미국의 실업률이 20%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과연 엄살일까요? 엄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람 만나기를 피하고 또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시정부, 주정부, 국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잖아요. 이제는 점점 스페인도 굉장히 그 강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경제 활동이 발생이 되질 않고, 뭐 호텔, 항공업계에서 시작해서 전부죠. 그리고 이 코비드 19으로 인한 그 같은 그 경제 손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잡지 애틀란틱의 전문가가 이것은 경기 불황이 아니라 완전히 빙하 시대다. 경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보통 때 같으면 경기 불황 하면은 2분기 연속 이제 디클라이닝이 돼야지, 그것도 어느 기준에 맞춰서요. 그래야 경기 불황이라고 하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경기 불황이 왔다. 내 옆집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감원이 됐고 또 나의 봉급이 삭감이 됐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왔는데, 몇 주일, 몇 개월 뒤에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현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연방정부 자료는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그래서 지금 연방정부 차원에서 주정부 아주 힘들어지잖아요. 주정부의 어떠한 경제자료 발표 같은 것을 좀 늦춰달라.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싶지 않은 게 연방정부의 마음이죠.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경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분석은 민간 자료, 주정부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이미 시간 줄이기, 감봉 다 너무나 시작이 많이 돼서 미국을 중심으로 보면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거나 더한 나라도 있을 테고요. 이태리처럼 콜로라도주가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이 400명이었는데 이번 주에 6,8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만큼 늘어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것이고, 캘리포니아주도 지난주에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2,000명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8,000명이 아니라 8만 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0배가 늘어난 것이죠. 오레곤주도 지난주에 800명에서 이번 주 18,000명, 굉장합니다. 뭐 시애틀,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다 그 비즈니스가 굉장히 약해졌고요. 가장 뭐 극명하게는 지난 몇 주일 사이에 미국 주식의 그 가치가 3분의 1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1929년보다도 빨리 다 없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1987년보다도 더 빨리 이 주식시장의 그
사라져버림이 그 정도였고, 2007년, 우리가 2007년, 2008년을 가장 최근에 겪은 그 경기 불황이기 때문에요. 그때보다 10배 빨리 주식시장이 망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정부들이 이것을 더한 곳으로 가지 않게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전해드리고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이 노력을 보면서 이 방송을 미국에서 듣고 계시던, 아니면 한국에서 듣고 계시던, 아, 다른 나라는 이렇게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프랑스는요, 3월 16일에 그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한 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심각하면 대통령이 저렇게 장담을 할 수 있을까? 왜 저는 동양에서 다 자라서 커서 미국에 왔지만 서양 사람들은 장담하는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에서는 작은 회사이건 큰 회사이건 상관없다. 파산하는 회사 없을 것이다. 그만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원하겠다는 그런 약속이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은 그 사업체에 무제한으로 지원을 한답니다. 쓰러지는 사업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영국도 3천억 파운드의 융자를 해주는 것을 지금 예정을 해놓고 있다고 하니까, 이 3천억 파운드가 영국의 GDP의 15%라고 하거든요. 일본도 지금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아니 왜 테스트를 안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아이, 차라리 미국도 일본처럼 테스트를 그렇게 미룰 것이면 끝까지 안 하는 게 나을 뻔했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테스트하고 막고 하는, 거기에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과거에도 정말 잃어버린 몇십 년을 겪었던 일본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것을 잡는 데는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아주 많이 정부가 지출하는 그 지출안을 통과시켰는데, 3월 달에도 또 다른 안을 통과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죠. 지금 1, 2, 3 경기 부양책을, 세 번째 경기 부양책이 아마 지금 오늘 일요일이거든요. 내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조 달러, 이것보다 더 해야지 되는 사람도, 더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2조 달러 정도는 미국이 경기 부양책으로 정부가 돈을 쓸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1조 달러가 얼만큼이냐면요, 미국 GDP의 5%입니다. 그럼 미국이라는 나라는 GDP의 10%를 경기부양책으로 쓸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아마 그 GDP의 평균 잡아서 2% 정도는 경기부양책으로 쓰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최근에 겪었었던 2007년, 8년, 2009년까지의 그 재정 사태요. 그때보다도 더 많은 돈을 정부에서 여러 회사들에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회사를 지원한다고 too big to fail,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큰 회사이건 작은 회사이건 정부가 어떤 방법으로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야지 된다 하는 게 일반인들 생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은 크게는 지금 정부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부양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중앙은행이 은행권도 돕고 기업도 돕고 캐시를 마련을 하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캐시를 마련을 해서 버틸 수 있는 곳은 국가가 됐건 기업이 됐건 개인이 됐건 굉장히 나중에 더 크게 될 것은 분명한 일이고요. 해서 은행을 정부가 이제 과거에는 은행권에서 문제가 생겨서 은행권에 뭐 구제금융도 주고 했지만 이번에는 다르잖아요. 외부에서 온 것을 은행을 정부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은행에서 불안해서 찾아가는 돈을 찾아가지 않을 테고, 그런 것들도 지금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은 연방준비제도에서
이런 때 항상 좀 아쉬움이 좀 남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좀 잘 되고 할 때는 연준 같은 데서 뭔가 이제 그 나중에 이런 날이 아무도 상상하지 않는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을 위해서 이자율 같은 것을 좀 아껴뒀으면 어떨까 하는데 이제 더 이상 아낄 것도 없고 다 써버렸고 또 최근에 더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까지 다 썼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이자율 인하는 미국의 경우는 불가능하다. 뭐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은 더하죠.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이전에 너무 많이 내려놔서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죠. 중국은 이제 이자율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인플레이션 같은 것을 생각하면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중국은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케이스가 너무나 다른 나라들이 모델 삼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먼저 거쳐갔기 때문에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가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세계 모든 나라는 중국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을 했는가 경제적인 부분에서 봐야지 되니까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율 부분에서 쓸 것도 없고 하니까 굉장히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죠. 뭐 채권을 산다던가 그런 부분들이요. 그리고 이제 회사라든가 그런 곳에서는 돈을 마련을 할 수 있으면 마련을 해놓고 이제 캐시를 자산을 파는 형식으로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제일 먼저 뭔가를 이제 팔자 하는 것이 시작되는 것은 투자가이고, 투자가가 움직이고 그때 움직일 때 이거 위험한 것 같아 하는 것부터 탁탁탁탁 던지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국채 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주식 같은 것을 팔 때마다 덜 안전하다 하는 본드 같은 것을 팔 때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사죠.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이거 뭐 항공사라도 이 항공사 괜찮겠네 해서 한 두 항공사 정도는 워렌 버핏이 늘 하는 말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라. greed라는 단어는 이런 때 유용하게 쓰여진다 하면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의 뭐 250억 달러 파워를 딱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해서 모든 회사가 충격을 받을 때 크레딧 공급이 있어야지 되고, 각 정부들에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보잉주래요. 보잉사가 지난주에 그 라인 오브 크레딧 받을 수 있는 크레딧 능력이 있는 회사는 괜찮은 거예요. 이 보잉사도 138억 달러 그 라인 오브 크레딧을 지금 받아놨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은행권, 호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호텔도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자가 어제 물어보니까 글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도 뭐 사업주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호텔 작은 곳도 지금은 다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칩 메이커, 라스베가스 지금 그 카지노도 다 문을 닫았는데 카지노도 마찬가지고요. 크루즈 회사 물론이고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은행권도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2007년, 8년, 9년도에 이 경제 위기가 그쪽에서 파생상품 등으로 생기면서 규제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놓은 것. 그래서 그 규제 같은 것을 풀기 시작하는 그런 국제적인 분위기도 조금 생기고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밸런스가 맞아야지 되잖아요. 은행에서도 돈을 주려면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지 주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3월 15일에 뭐 6대 은행 뭐 주식 되사기 뭐 3개월 중지한다던가 여러 가지, 아무튼 일반인들이 평소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을 지금 전체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는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요. 올바른 스텝이라고 봅니다. 캐시 보유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그리고 어떤 회사들에서 캐시를 보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줘야지 된다. 뭐 그런 거. 그러나 필요한 때 캐시를 우리는 보유할 수 있어라는 그러한 확신이 드는 회사라면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큰 기업, 은행권 이외에 각 정부에서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를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글쎄 이런 모든 노력들이 다 결실을 맺기를 원하면서 그 국가마다 하는 것인데, 영국의 경우는 사업주들에게 전기 요금을 1년 동안 할러데이 때는 잘 안 쓰니까는, 수요가 많으면, 미국도 그렇거든요. 수요가 많으면 값도 오르고 하는데 1년 동안 할러데이 값으로 해준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문 닫지 말아라 하는 얘기잖아요. 모든 소매업소에, 공장뿐만이 아니라 호텔, 레저, 그래도 수입은 줄어들겠죠. 그나마 캐시 보유, 좀 뭔가를 갖고 있어야지 감원도 덜하고 뭐 좀 시간 줄이기도 덜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 영국에서는 아주 작은 회사는 이제 영국은 주로 돈을 빌리지 않고 그냥 운영을 하는데, 그냥 갚지 않아도 돼, 이거 한 번에 줄게, 캐시를 주는 거예요. 그런 회사에 뭐 25,000파운드를 지원을 한다던가. 독일의 경우는 작거나 중형회사, 직원이 한 250명까지 있는 그런 회사에게 긴급 캐시를 지원을 하고, 또 유럽연합 집행기관도 여러 그 정부의 지원을 좀 쉽게 해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일본이 나오는데, 일본은 작은 회사에 1조 6천억 엔까지 긴급 지원을 해주는데, 대부분이 이게 무이자랍니다. 무이자인 것뿐만이 아니라 무담보라는 겁니다. 정부가 그 위험성을 떠안고 어떻게 하든 문을 닫지 마라 하는 형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작은 회사가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면 적어도 매출이 15%는 줄어야 한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15%가 뭡니까? 지금 벌써 뭐 40%, 60% 줄었다. 뿐만이 아니라 문을 못 열고 있잖아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에 식당도 투고만 하라고 하고, 뭐 모든 곳이 문을 지금 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다른 나라보다 먼저 이 코비드-19 그 바이러스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일단은 외국에서 들어와서 감염되는 것 빼고는, 그래서 물건을 살 때도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광주, 그 광동 지역 같은 경우 그렇다는 것이고, 또 어떤 그 로컬 지역에서는요, 밥 사 먹고 하는 것까지 다 또 쿠폰을 준답니다. 난징에서는 이달에 전자 바우처를 주는데 미국 돈으로 약 4,500만 달러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역시 중국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임시로 전기값을 내린다. 이런 형태로 지금 모든 나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그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 부자 기업, 가난한 기업에 따라서 참 힘들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부자가 좋은 거예요. 부자가 그 운 좋은 포지션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다른 곳이 이렇게 쓰러져 나갈 때 좋은 위치를 딱 그 차지할 수 있으니까. 국가적으로는 미국은 조금 힘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가적으로는 이게 그 건강에서 왔고, 헬스케어가 헬스케어가 강한 나라가 좋기 때문에, 미국은 헬스케어가 너무 지금 부자 나라 중에서 약해서 이건 좀 힘들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가 캐시 돌릴 틈이 없으니까 쉽게 허약해지겠죠. 어떤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애플 같은 회사가 한 6년은 지낼 수 있다고 하잖아요. 2천억 달러 정도 쓰면 6년 정도는 지낼 수 있다고 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미국에서 그 에너지 회사, 에디슨 같은 회사는 몇 주일 못 버틴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회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까지 개인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25개국 이상이 캐시를 지원을 하고, 미국도 이제 곧 그 캐시 지원 4월 달에 체크가 온다고 하잖아요. 심지어는 그 브라질 대통령이, 이게 무슨 뭐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조금 처음에 이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태도가 비슷했는데, 지금 브라질도 개인 지원합니다. 스몰 비즈니스 뭐 세금 늦추기 하고, 연금 1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호주는 한 번 페이먼트 750달러, 은퇴자와 저소득층 433달러, 미국은 뭐 그보다 조금 많고 한 뭐 1200달러, 1000달러, 그리고 한 번 더 있을 것이라고 하고요. 동유럽은 감원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정책을 마련을 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는
감원을 하지 않고 시간을 줄이도록 정부에서 많이 독려를 하는 거죠. 그 쿠르자르바이트 예전에도 한번 했었던 그런 것들을 지금 독일은 하고 있고, 덴마크 회사는 정부가 감원을 한다고 하면 임금의 뭐 한 75%까지 지원을 한다고 하고, 노르웨이도 실업수당 연장해주고 감원하고 첫 번째 20일은 봉급을 주고 뭐 별로 많지 않네요. 프리랜서 봉급도 많이 준다고 하고, 스웨덴 역시 스웨덴이네요. 감원되면은 정부가 그 사람 수입의 반을 주고 나머지는 그 회사가 주고 그럼 일단 뭐 일정 기간은 돈을 다 받는 거예요. 미국이 이에 비해서 부자 나라치고는 좀 온건한 것이죠. 연방 메디케이드는 지난번에 왜 그러니까는 지난번 다음 해에 그 예산에 많이 줄여놨던데 다시 결국은 올릴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건강보험이잖아요. 한 12월까지 한 300억 달러 정도 늘린다고 하고요. 또 그 페이드 그 sick leave 정책, 아픈데 돈 못 받으니까 그 일 계속 했었던 사람들 그런 거 그렇지 않도록 조금 그 늘린다고 하고 3천만 명 정도 근로자에게, 그리고 다른 부자만큼 나라만큼은 못하지만 실업수당도 조금 연장하자 하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가정에 돈을 준다, 놀랄 만한 정책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정책은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공화당도 그래야 된다고 하고 민주당도 그래야 된다고 하고,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지금 그 대통령 그 후보는 그 $1,000 뭐 $1,000몇백 달러 가지고 되겠어? 사태가 풀릴 때까지 그 가정당 $2,000를 그때까지 줘야지 돼. 버니 샌더스 후보는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해봤었거든요. 미국에서 했는데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1,000 하면은 평균적으로 미국 사람들 임금 한 일주일 임금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힘드니까 미국에서 2001년도 또 2008년도에도 이런 일을 해봤었는데, 그런데 심리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 게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기다려서 받아서 쓰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더 문제이기는 한데, 미국에서도 크고 작고를 따지지 않고 사업체의 크고 작은 사업체 뭐 다 합치면 아주 큰 기업 빼고 한 3천만 개 정도 될까요? 지원을 어떤 형태로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소매업소, 식당 같은 데가 필요한 거 다 들어가는, 포함, 필요가 아니라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정부에서, 미국 정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나라가 미국을 포함해서 헬스케어에 돈을 더 쓰는데, 지금 헬스케어에 돈을 더 쓰는 것은 백신 개발하는데도 그거 다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치료약 개발하는데도. 그리고 이제 병원을 비상사태에 맞춰서 더 능력을 이렇게 쌓아가는, 그렇게 정부에서 돈을 써야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예상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상이라는 게 하도 허무해서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지금 뭐 이코노미스트라든가 많은 그 미국의 애틀란틱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문가들을 취재를 해서 얘기를 해보면, 당연히 모든 나라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GDP가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도 GDP가 그다지 많이 성장을 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올해는 경제는 아주 나쁘다고 예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미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가 스페인 같은 그런 나라들이 지금 이 그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잘 대처를 한다면, 미국은 지금 다음 주에 한 뭐 그 확진자가 7만 명 더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지금 뭐 2만 몇천 명이잖아요. 숨진 사람은 한국보다 이제 몇 배 더 많아졌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낙관적으로 잡는다면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부터는 회복될 수 있는 것, 상반기에는 크게 얻어맞고요. 하반기도 정상일 수는 없죠, 도저히. 그러나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는 있다. 그래서 2021년 내년도에는 잃어버린 2020년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모든 것이 말씀드린 그 확진자 찾아내고 막고
잡고 치유하고 더 많이 번지지 않게 하고, 그리고는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정부가 큰 기업, 작은 기업, 개인을 도와주고, 그리고 정부와 정부끼리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돌아간다고 할 때 이걸 어떤 모델로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중국은 현재 얼마나 심하게 막았어요, 비즈니스를. 그런데 90%는 회복이 됐다고 하거든요. 지금 중국 모델을 보고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 겁니다. 2월 초에 중국의 주식시장이 세계에서 최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태를 잘 어느 정도 겪고 나니까 중국의 주식시장이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좋거든요. 물론 위험은 있죠.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지 않게 한다면. 그래서 서로 엮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멕시코와 캐나다가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 화물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당분간은 꼭 필요한 것 이외에는 막자 한 것이잖아요. 서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고 국제사회가 뭔가 좀 행동을 할 때,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쓸 때 빅 액트를 해야지 된다. 아주 크게 행동을 해야지 된다. 마켓과 가정에 정책 이반자들이 슬럼프를 막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을, 그리고 세계가 공조해서 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된다는 거죠. 충분한 확신이 있을 때 은행에서 돈 안 빼가고, 아 그래도 이 회사는 괜찮겠지 하고 주식시장에서도 안 빼가고, 그래서 이길 수 있다. 제가 최상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겁니다. 올해 참 힘들지만, 상반기에 더 힘들고 하반기에도 힘들지만 잘 해나가면 내년에는 회복 모드로 갈 수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지금 세계 질서가 바뀔 수도 있고 변할 수도 있고 어수선할 수도 있고 하는 세계 질서, 월드 오더에 대해서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